좀 잔소리 같겠지만 아니 잔소리 맞아. 근데 지금 이 방학 시기 너무너무 중요해. 그 N수생들처럼 똑같이 풀타임으로 14시간, 15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하루라도 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좀 해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 그냥 지금 상황에서 적당히 하면서 가면은 그냥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대학 가서도 적당히, 사회에서도 적당히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하루하루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공부도 해봐. 특히 이 핸드폰으로 막 이제 쉬는 시간이라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뭐 웹툰 보고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이것저것 뭐 게임 영상도 보고 그러기에는 너무 진짜 절박하고 아까워. 내가 얘기했잖아. 수능 일주일 전에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진짜 제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그게 지금의 일주일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안 늦었으니까 내가 선착순으로 받을게. 선착순 한 명으로 해서 받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급해지겠지? 안 급해지나? 그 썸머스쿨 우선고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참여하고 싶은 사람 좀 더 참여해. 여기 생생한 증인이 있거든? 애들이 숨도 안 쉬어. 죽을 것 같아. 진짜 공부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더워. 과장이야? 근데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하고 와서 지금 여기서 또 가운데 교재를 또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는 좀 타협하지 말고 늘 타협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너희 자신과도 타협하지 말고 좀 무직하게 공부해서 좀 후회 없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늘 후회가 남아. 그냥 적당하게 하고 적당한 학교가 라인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태도를 우리가 좀 잘 정립해 나가는 게 이제 성인으로 가는 문턱에서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어. 그치? 좀 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한 번쯤? 여러 번 했나? 아무튼 해주고 싶었어. 지금 너무 소중해, 이 방학. 여기 지금 내가 컨셉을 잡아서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문제를 지금 많이 폭발적으로 늘려야 될 시기는 맞는데 폭발적으로 늘리기에 아직 좀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지난주랑 오늘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 게 이 급수 29번 문제 있지. 29번 문제 좀 풀어보려고 노력해야 돼. 28, 29, 30번을 계속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버린다라기보다도 안 읽고 있는 거지, 지금. 이번 시험에서 풀었어? 아니, 그냥 깨끗한데요? 약간 이 상황. 그치? 근데 계속 버리면 공통에서도 뭐 4문제, 5문제 날리고 미적분에서 3문제 날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3등급도 아슬아슬해질 수 있어. 그런 상황 너희가 원하는 상황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정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고 하니까 요거 좀 그때 사실 내가 이거 해설 강의를 했었거든? 해설 강의 했었던 건데 다시 풀면은 생생하게 지금 잘 풀리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 해설 강의 한 것 같은데 했나? 한번 설명을 해볼게. A에는 알파 곱하기 사인 일단 쓸 테니까 조금만 파악해봐. 이건 이제 한한수에 없어. 한한수는 작년까지 기출만 있는 거니까 이거 이제 올해 기출인데 올해 유일한 평가한 기출이잖아. 성우 왜 캠프 신청 안 했어? 갑자기 궁금해지네. 응. 다니고 있어? 그럼 오케이. 응. 응. 아니야. 거기서 잘하고 있으면 괜찮아. 그냥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알 시간이 없긴 한데. 아니 근데 그 약속해서 꾸준히 하는 거니까 시간 날 때 오는 거는 오후에 6시 이후에 오는 거나 주말에 오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 거기는 약간 규칙적으로 오는 친구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면 괜찮아. 조금만 기다렸다 설명할게. 이거 하율이 이런 유형 잘 풀던데. 아이, 다 풀었어? 오, 잘했네. 야, 잘했어. 그 뭐 하고 있냐면은 평정의 53쪽부터 좀 보고 있으면 되겠어. 수. 논술 이번에 좀 어려웠어? 아니면 괜찮았어? 어려운 거 같아요. 좀 어려워? 첫 번째 시간은 괜찮았지? 네. 근데 두 번째 시간 문제가 어려웠어? 아니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뭐랑 안 맞아? 저는 좀 논리적인 안 돼요. 너 논리적인 게 되니까 좀 문제 풀었잖아. 논리적인 게 왜 없어? 식 쓰는 게 어려워? 아니면은 발상이 어려워? 아니면 식쓰는 게. 식 쓰는 게 좀 어려워? 그 적응을 해봐야지. 근데 원래 암산해서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뒤적뒤적 쓰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좋아질 수 있어.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었어? 자체도 응. 어려운 거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 뭐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어떤 단원이었어? 지수는? 지수로 쪽이었어? 은경이 좀 어려웠어? 지난 논술 수업 내용이? 지난번에 첫 번째 그 때보다 조금 더 어렵다.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 네. 이해는 잘 됐어? 쓰는 것도 이렇게 확인 받아보면 이렇게 고칠 부분이 있어? 쓰는 거는 응. 괜찮은데 응. 약간 발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론 자체는 알던 거야? 아니면 몰랐던 것도 있는 거야? 대부분 알던 건데 거긴 네, 모르는 게 조금씩 있어요. 있어? 근데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써나가는 과정이 좀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런 게 맞아? 네. 어디 아니면 53쪽? 여기서부터 먼저 풀어보는 거 설명해 줄게. 이거 현서 말고 또 푼 친구 있어? 현서 기억이 약간 기억에 나서 풀었어? 아니면 그냥 새로 푼 건데 잘 푼 거야? 풀긴 했어요. 그냥 방금 전에 풀긴 한 거. 응. 아유, 응. 잘했어. 한찬이 접근 좀 해봤어? 일단 이거 주기 얘기해 볼 수 있겠어? 얘 AN의 주기가 뭘까? 4. 그치? 여기 5 대입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여기도 5 대입하면. 그치? 그거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주기가 4라고 하는 건 잡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 A1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 그냥 알파만 살아남지. 여기는 0 되고. 그치? 그 다음에 A2는 여기는 지워지고 이쪽에다 2 대입하면은 코사인 파이인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볼 수 있겠다. 마이너스 베타. 그치? 그 다음에 3항은 그냥 베타인 거고 4항은 마이너스 알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여기서 지금 잘못 썼나? 마이너스 알파네? 마이너스 알파에 이쪽이 베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근데 이제 5항은 다시 또 알파가 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주기가 이렇게 잘려졌다는 거 찾았어. 하율이 계산 끝났어? 어이구 잘했어. 응. 야, 이거 진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냥 제발 읽고 풀어봐. 근데 오늘 20문제 정도 줄게. 이 관련 문제. 그러니까 조금씩 적용해봐. 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식이 정리된 거잖아. 이 상황에서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한 게 4인 거니까 따라서 이거는 알파 베타의 제곱이 4라고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잡혔다고 하면은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2이거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지금 접근되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이 수열은 무조건 이거 잘 읽어야 돼. 특히 수열은 이 정수 조건이 있었잖아. 정수 조건. 이 알파가 베타보다 큰데 둘 다 정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치? 있었던 거니까 이 둘이 곱해서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 엄청 제한적이지. 그치? 그 순서상을 잡아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알파랑 베타에 대한 순서상을 잡아보면 이쪽이 알파가 클 때 생각해볼까? 2면 여기는 1일 수 있지.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1일 수 있고 끝. 그 다음에 이게 1이면 여기 마이너스 2일 수 있겠다. 그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도 마이너스 2일 수 있고 이렇게 4개밖에 안 잡힌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대한 부정방정식에 대한 순서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인 거야. 이렇게 만들었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 급수 연습 좀 해봐. 이거 딱 봤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들어가 보라고. 근데 이렇게 등호가 2개 있잖아. 얘는 6이고 얘는 6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 연립 형태로 갈 때가 특히 많은데 어떤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냐면 여기 n이고 지금 여기 지금 2n인 상황이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b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구조가 있다고. 이걸 한번 써볼게. 이쪽 해보면 여기 이제 뭐가 되냐면은 얘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a 4n-2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대체할 수 있을까? 그치. 바로 대답을 해버렸네. 이게 지금 A2라고 볼 수 있지. A2. 그치? A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바로 가버린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A2면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A4-3은 A 몇? 1인 거니까 따라서 얘는 알파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식 정리해보면 얘는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여기에서 봐보면 이 부분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bn의 공비를 r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본다면은 1 마이너스 r분의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첫 항이 b1이겠지? b1 이렇게 쓰면 돼. 그치?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베타가 곱해져 있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지금 간 게 얼마다? 이게 지금 6이다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급수를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r 제곱분해라고 되는 거 이해되지? 이 b2n인 거니까 두 칸씩 건너가고 있잖아. 그치? 1 마이너스 r 제곱분해가 되고 여기는 b2인 거야. b2고 여기는 알파를 지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b2 자리에는 b2 대신에 b1 곱하기 r을 지금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제 연립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이게 6인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대로 나누기를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b1, b1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1-r이랑 밑에 있는 1-r 지워지겠지. 1 플러스 r만 남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둘이도 1 이렇게 지워지겠다.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남는 거냐면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그다음 알파분의 베타라고 하는 거는 좌변에 있는 식이야.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는 우변은 1 플러스 r분의 r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럼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에서 이 4개를 이제 다 대입한다 생각을 하는 건데 4개 다 대입하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조건은 아직 딱 하나 안 쓴 게 있어. 이 b1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거든. b1 값이 0보다 크다. 근데 이거 기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작년 기출에도 있고 재작년 기출에도 있었고 한원수에서도 얘기했었거든.
뭐였냐면은 여기 B1이 들어가 있는 이 식 한번 봐봐. 근데 얘에 대해서 내가 강조했던 게 있었지. 이거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양수. 수렴할 땐 양수라고. 항상 양수란 얘기가 아니라 수렴할 땐 양수가 보장된다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B1 값이 양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베타 값에 대한 부호를 준 거야. 그치? 베타가 플러스 양수니까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럼 베타가 음수라고 하면은 요거는 탈락인 거. 얘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머지 세 개 상황만 확인을 해보면 돼. 그렇지? 여기다 각각 대입해봐. 하면 첫 번째 건 2분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야. 2분의 1은 1 플러스 R분의 R. 이렇게 되니까 야 R은 1이다라고 하는 거 계산할 수 있겠다. 그치? 이거 안 되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안 들어가 있죠. 얘 탈락.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알파, 베타 1과 마이너스 2 대입해. 1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렇게 그냥 2네. 이게 1 플러스 R분의 R이야. 이렇게 본다를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2가 되잖아. 2R 플러스 2는 R인 거니까 R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또 탈락. 그럼 마지막에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대입해버리면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이 지점이 2가 돼버린다고. 아닌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가 된 거니까 얘가 1 플러스 R분의 R.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R은 R인 거니까 3R은 마이너스 2. 그래서 R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여기서 이 상황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를 이렇게 정답으로 생각하면 나머지는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거 B1 곱하기 B3를 구하라 했으니까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상황 지금 얘기한 거 요거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2다. 이 상황을 이제 대입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해보면 문제에서 여기다 지금 다시 한번 대입하면 되겠네. 이 급수에다 다시 한번 대입해봐. 문제 구조가 되게 비슷한데 예전에 풀었던 거랑 2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은 B1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 값이 6이다. 이걸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따라서 B1 값도 결정이죠. B1 값은 5가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B1 곱하기 B3인 거니까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은 얘는 B2의 제곱으로 보는 게 좀 빠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지. 그냥 B2의 제곱이라면 얘는 B1 곱하기 R의 제곱. 이렇게 쓰면, 다시 한번 쓰면 5 곱하기 얘 마이너스 3분의 2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체 제곱을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따라서 9분의 100이 나온다. 그래서 109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그치? 이거 접근도 못했었다. 아니면 특정 지점까지는 갔는데 결론이 안 났다.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 동물 중에 누구를 찾아야겠어? 고양이를 찾아야지. 고양이 집에 있는 거 아니지? 지금 가방 안에 있지 고양이. 아휴, 그 고양이를 봐서라도 좀 써줘. 그거 좀. 도현이 쓰고 있다는 표정인데. 그거 좀 시작해야 돼. 그거 발상 정리 좀 자꾸 해봐.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좀 쓰고. 그 이미 27 모의고사 20개 풀었는데 그것만 써도 한 권 다시 더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치? 27 모의고사 안 풀고 있는 사람들 내 다음에는 급식표에 이제 관연도 모의고사도 써놓을 테니까 좀 완성시켜봐. 지금 여쭤봤더니 예전부터 그냥 정시 공부다 하면서 했던 몇몇 친구들 빼놓고는 많이 안 풀었어. 푼 친구도 있긴 한데 안 푼 사람들 학기 중이면 이렇게 아니 학기 중에도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잖아. 자습 많이 주잖아 학기 중에도. 그치?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오늘 한한수 좀 먼저 하고 평정으로 갈게. 한한수에서 이제 안 갖고 왔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 아니 한한수에서 중요한 테마 일주일에 하나씩은 나갈 거야. 하나씩은 나갈 건데 저번 주에 했던 거는 내가
63조까지 했지만 조금 넘어갈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부터는 좀 꼼꼼하게 봐야 돼. 지금부터는 꼼꼼하게 봐야 되고, 오늘의 주제는 이 연속성이야, 연속성. 근데 이게 두 개가 단골 손님인데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거든?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미분 가능성이 좀 더 어렵기는 해. 근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근데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수투에서도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그 몇 페이지를 한번 보냐면은 한한수에 64쪽 보면 돼. 64쪽. 이 책이 독학서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나는 독학서라는 말이 약간 좀 회의적이야. 독학서라고 하기에 애들이 잘 글을 못 읽고 글씨가 너무 많아지면은 읽기 싫다라는 생각에 그냥 이 책을 닫아버리거든. 근데 그냥 내가 말로 설명을 해줄게. 여기 있는 말 다 안 읽어도 읽으면 좋겠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들 얘기해 줄 테니까 좀 점검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 일단 칠판 지울 동안에 예제 1번 한번 가볍게 풀어볼까? 65쪽에 예제 1번 한번 가볍게 풀어봐. 하율이 괜찮아? 디귿 정도만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디귿 상황 파악 잘 됐어? 오. 안되면 괜찮아? 디귿 조금 헷갈려. 디귿. 한번 디귿 위주로 봐볼게. 근데 일단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밑에가 이렇게 1, 2, 5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다고 하면은 x는 1에서 연속성을 보라고 하는데 gx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연속성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까 다른 수업 때도 질문했던 건데, 이거 이 두 식의 차이점이 뭐야?
위에 거랑 밑에 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다르거든? 어떻게 다른 거지? 위에 거는 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치? 밑에 거는 연속이다. 그치? 아니,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잖아. 그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개념인 건데, 여기서 보면, 만약에 f-x라고 하는 말이 헷갈린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좀 논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줄게. 근데 일단은 상황을 봐보자. 문제에서 1에서의 연속성을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함수값 요 세 개를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치? 그렇게 방향을 잡았을 때 fx에서 1에서의 이건 빠르게 할 수 있잖아. 1에서의 좌극한은 2. 그치? 1에서의 우극한은 1.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1.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지금 점검이 됐지? 근데 f-x를 했을 때 뭐 그래프를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겠지. y축 대칭인 거니까. 그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좀 시험 시간에 실수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면 돼. t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잡았다고 해봐. 이렇게 갔으면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x는 t라고 해보자. 아니지? x는 마이너스 아니 다 똑같은 말이야. 마이너스 x는 t는 마이너스 x 해볼게. 이렇게 갔다 하면은 1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면은 얘는 양쪽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지. 그렇지? 원래 x였는데 마이너스 x로 지금 바뀐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갈 때 마이너스 1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좌극한이 우극한으로 바뀐다. 요것만 좀 체크를 해놓으면 돼.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실수할 염려가 없어져. 여기 그럼 보면은 1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다. 이렇게 지금 가면 된다고. 그치?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써볼게.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이게 지금 t라고 본 거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2네.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쓴 거지. 그치?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은 이쪽에 지금 1이네. 이렇게.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지?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인 거니까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따라서 다 더했을 때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된다. 이렇게 그냥 밝히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연속성을 이렇게 밝히고 넘어갈 수 있겠어. 그치? 이렇게 확인을 해봐. 거기 교과서적 해법이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66쪽에 있는데 그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적용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도 한번 읽어봐봐. 그러니까 그냥 모든 조금 꼼꼼하게 읽으면서 넘어가고 그 주석까지 옆에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하면서 가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될 수 있는 책인데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내가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해볼게. 거기 불연속 후보 찾기가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야. 67쪽. 불연속 후보 찾기인데 이거 사실 우리 말로 바로 대답할 수 있거든. 예제 1번에 어떤 x값에서 불연속이야? 교과서적 개념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은 밑에 있는 그 식대로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냥 우리 알고 있는 평정에서 배웠던 개념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불연속이지? 0에서. 그치? 바로 알 수 있지. 왜냐면은 이게 오늘의 fx 곱하기 gx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fx가 불연속인 지점은 마이너스 1과 0과 1이야. 마이너스 1, 0, 1에서 이렇게 불연속이야. 그치? 근데 gx는 이 곱하기 여기가 0이고 여기도 곱하기 0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gx가 도와줘서 연속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 건데 이 0인 부분은 얘가 지금 도와주지 못하고 있지. fx가 0인 부분. x가 0인 부분. 그치? 요거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말은 이해됐지? 이렇게? 그래서 0에서 불연속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잡아놓고 갈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제 여기다 한번 줄을 쳐놓는데 68쪽에 넘어가면은 세 번째 줄에 좀 표시를 해놓고 가도록 할까? 그러니까 불연속일 수도 있는 점이 불연속인 점은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불연속 후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불연속인 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물론 불연속 후보가 전부 다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되 일단 우리한테 문제풀이의 열쇠는 불연속 후보를 잘 고를 줄 아느냐야. 그치?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 놓는 게 오늘 하나씩 푸는 거의 메인 아이디어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거 한번 우리 읽지 말고 책 읽지 말고 바로 생각을 해보자. fx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gx 돼 있으면 얘 불연속 후보는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그냥 fx가 불연속일 때, 그치? fx가 불연속인 점, gx가 불연속인 점. 그렇게 얘기하면 끝인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어디? 평정에서 중요하다 했던 거. 분모가 0일 때. 그치? 그 세 개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수도 있고, 요런 점들은 이제 다 확인이 필요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분모가 0일 때까지 확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돼.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 뒤에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다룰 거예요. 미분 가능성 후보, 미분 불가 후보, 미분 실제 불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 우리가 미적분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합성함수에 대한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그래. 합성함수나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문제를 못 풀거나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까지도 나중에 다 정리를 해보자. 그게 9월달까지 차근차근 가면서 계속 문제 양 늘려가면 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합성함수는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y는 fgx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gfx라고 쓰자. 책에 있는 대로 gfx. 이게 본다라 하면은 불연속 의심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일단 속함수 입장이지. 속함수 입장에서는 fx 입장에서는 그냥 fx가 불연속인 지점은 전부 다 불연속 후보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x 값들이 다 이게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다 합성함수 입장에서도 불연속 후보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최종 불연속이다는 아니지만 후보가 된다. 그치?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있지? y는 gx라고 하는 요 겉함수 있잖아. 겉함수 입장에서는 어디가 불연속 후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어디가 불연속이라 해야 될까? 이게 헷갈리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자.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넣었으면 불연속 후보가 어딜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다 써볼게. 만약에 gx가 x는 3에서 불연속이야. x는 3에서 불연속. 그러면 우리는 불연속 후보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얘 대답 잘한 것 같은데? 그치. fx가 3인 x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얘가 3을 만족시키는 실질적으로는 요 x값이 불연속 후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거를 그냥 문제 풀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박아놔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책은 같은 말이 반복해서 좀 여러 번 나와. 그러니까는 뭐 한 번만 줄을 치면 되긴 하는데 거기 밑에서 한 5번째 줄쯤에 보면은 A, B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 그 68쪽 얘기야. 68쪽. 68쪽에 F의 정의역은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부분이 있지. 그건 그냥 좀 전에 얘기한 이 상황이야. 그냥 속함수가 불연속인 지점. 그치? 그거고 두 번째 B에 있는 말은 좀 전에 했던 그 뜻이야. 그걸로 이제 보면 돼. X에 대응되는 F의 치역의 원소, fx가 다시 G의 정의역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해 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게 69쪽에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fx가 불연속, gx가 불연속인 점이랑 나누기 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고려해주면 된다. 그치? 수트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 근데 그 수능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박스에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fx가 불연속인 x랑 그다음 gx가 불연속인 x는 a에 대하여 fx는 a의 실근이다. 이렇게.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 성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소민이 괜찮아? 이거? 그러면은 우리 스텝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71쪽에 있는 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 71쪽. 어렵진 않아.
그리고 만약에 풀었다라고 하면은 74쪽에 있는 문제 더 풀으면 74, 75. 지금 봐보면 x-1 곱하기 x, 2x-1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려보면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너무 작게 그렸나?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여기서 이렇게 됐다 가고 여기도 이렇게 됐다가 가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합성을 이렇게 시키라고 했어. FGX 이렇게 합성을 하라고 했는데 fx는 지금 연속이 남수야. 겉함수가 연속이 남수야. 그치?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배웠던 거 적용할 상황이 별로 아닌 문제야. 속함수가 어떻게 되는지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불연속 후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 gx의 불연속 후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래프를 바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연결시켰어. 그리고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 이렇게 본다라 하면은 a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어딘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거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요 지점에서 불연속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치?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불연속 후보였지만 문제에서는 연속이다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은 그냥 우리 배웠던 대로 이렇게 가봐.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함수값 하고 그 다음에 이게 x였던 거니까 gx 상황 파악해보고 f에다 대입을 한다. 요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가버리면 1에서의 좌극한은 1이긴 한데 1 마이너스다. 그치? 1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잖아. 맞지? 이쪽은 1 플러스지. 1일 때는 그냥 a인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치? 근데 f에 대입할 때는 f는 지금 그냥 계속 연속인 함수인 거니까 1에서 자극하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 그냥 이건 f의 g1인 거야. 아니지? 1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냥 f1이네. 이건 f1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f1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f1인 거. 그치? f1 값이 지금 0이잖아. 0, 0. 이렇게. 그치? 근데 그러면 여기도 fa란 말이야. fa가 0이 되는 a의 최소값을 찾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1보다 클 때 가장 작은 함수 a 값은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보라는 얘기였어. 이렇게. 그치? 그 72쪽에 똑같은 말 다시 한번 넣어. 72쪽에. 72쪽 제일 밑에 보면은 좀 전에 했었던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위에 수능 개념에는 그 사칙 연산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요 예제 1번 하나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예제 1번 74쪽에 있는 예제 1번 한번 접근해봐. 예제 1번. 다 끝났어.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볼게. g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보면은 이번에는 gx가 겉함수가 역시 또 연속이야. 그치? 그러니까 속함수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만 보면 되는데 불연속 의심점은 지금 정해져 있지. x가 몇일 때? 0과 1 때라 쟤네들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거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된다고. 0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그 다음에 2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요 세 개를 비교하면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간다로 하면은 0에서의 자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x 쓰고 그 다음에 fx 먼저 쓰고 그 다음에 gfx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본다로 하면은 여기서 fx는 0에서의 자극한은 1인데 자극한인 거야. 이렇게. 그치? 0에서 우극한은 1인데 자극한인 거야. 0에서 함수값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겉함수가 불연속이 아니라 그냥 다항함수기 때문에 G1이라 쓰면 돼. G1. 이렇게. 그치? 여기는 G1이고 여긴 G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치? 근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다 같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맞지? 이렇게 파악을 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2에서의 자극한 보는데 2에서의 자극한은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2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은 0인 상황인 거고 근데 이것도 역시 플러스 플러스 이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연속인 함수니까 이 G 안에 G0, G-1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되겠다. 그 다음에 G0 또 이렇게 파악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은 여기가 같다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결국에 다 합쳐서 보면 G-1은 G0은 G1이다. 인데 이 값이 문제에서 3이다 이렇게 줬지? 이렇게 지금 계산한 거야. 그치? 그래서 마무리만 지으면 함수가 x 플러스 1과 x랑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3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잠깐 쉬었다가 예제 2번만 정리하고 이제 우리 넘어갈게. 평정으로.
예제 2번은 내가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그냥 어떻게 뭐 해보냐면은 불연속 의심점 한번 다 잡아봐. 첫 번째 불연속 의심점 체크해보기. X가 어디인 지점에서 불연속 의심점인지 체크해보는 연습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내용이 사실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3이랑 X는 마이너스 1이랑 두 개만 연속성을 한번 따져보기로 하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한번 따져보는 연습 잠깐 해볼게. 현서 이미 했어? 이미 했어? 불연속 20점 잡아보고 다 해보기 지금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점검하는 거 한번 해볼게. 하고 그 다음에 예제 3번도 그냥 불연속 의심점만 확인해봐. 불연속 의심점만. y는 gfx에 곱하기 fg x 빼기 3이야. 너희한테 그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학원 아이 미소가 지어지는데 학원 그 휴가가 있는데 학원 휴가는 화수목이거든. 근데 나는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월화수로 나는 바꾸기로 했어. 월화수. 화수목이면 내가 너희를 며칠을 못 보면은 참을 수가 없지. 월화수로 바꿨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아침 캠프 하는 거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야 계속 오면 돼. 오면 되고 밤에 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그것도 얘기해줘. 그렇게 월화는 할 수 있어. 수요일은 자율학습으로 지금 정해놓긴 했는데 그건 내가 좀 상황 봐서 하고 일단 다음 주에 그렇게 일정 잡혀 있다는 거. 갑자기 우울해졌어? 미소를 띠네. 잡아봤어? 불연속 의심점? 이 함수는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랑 상황이 좀 달라졌어. 왜냐면은 이 겉함수가 불연속인 점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 연습을 잘 해놔야 우리 앞으로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미분 가능성인데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겉함수랑 속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분석하는 거 이제 잘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일단 여기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좀 챙겨 가보기로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에서 얘기한 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y는 gfx라고 얘기했어. y는 gfx. gfx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fx인 거고 얘가 지금 y는 gx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면은 이 상황에서 안에 게 연속인데 겉함수가 지금 불연속인지 지금 여러 개가 있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 안 어려워. 근데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지만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지금 불연속. 세 개 불연속 체크됐지. 그치? 근데 이거 마이너스 1과 0과 1인데 중요한 건 이 f, g 안에 합성될 때 gx가 지금 그런 거고 f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의미하는 거지? 정의역이야, 치역이야? 치역 부분이란 말이야. 치역 부분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0을 이렇게 긋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잡히는 이런 지점들.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실제 x값은 이 마이너스 3이랑 1이 지금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거고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불연속 의심점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지금 된다고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면 불연속 의심점이야. 그치? 근데 어디까지는 의심점인 것 뿐이고 내가 두 가지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 먼저 해볼게. 마이너스 1일 때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인 상황은 마이너스 3부터 그냥 하자. 마이너스 3 보면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x일 때 f에 먼저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g로 갈 거야. 그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3에서의 좌극한은 이건 그냥 뭐 다 3이네. 근데 3인데 정확하게 쓰면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한인 거니까 이거는 3 잘못 썼나?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인 건데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상황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실제로 겉함수에다 대응을 시킬 때는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이면 0이지. 0.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일 때는 1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또 1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불연속이라는 걸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아보면 얘가 왜 연속인지를 사실 그림으로 바로 알 수 있거든?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나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나 다 1을 향해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꺾인 부분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이 다 1 마이너스였던 거야. 이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됐던 거니까 따라서 여기다 대응시킬 때 1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같은 자극한인 거니까 여기 이 부분은 그냥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1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1이네. 1인 거니까 g에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1. 이거 지금 연속이 된다.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합성함수에 대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근데 오늘 한 거는 좀 기초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 그럼 우리 그 평정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평정책으로. 평정책으로 가서 53쪽 한번 봐보도록 하자. 53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29번 문제 꼭 맞추자는 의미에서 22문제 준비했거든? 맛있는 문제로.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아이, 성우 너무 좋아하는데? 받았어?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한수 중요한 테마 하나씩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 다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유사문제 다시 연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복수 테스트 보고 또 개념별 오답 노트 주고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해줄게. 그치? 답지 종이로 필요한 사람 있어? 괜찮아? 이거 이미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어. 토요일인가 올렸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정에서 53쪽을 같이 보는데 근데 아까 의외로 좀 아빠는 좀 잘 못해가지고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줬는데 우리 반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한번 물어볼까?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n이고 s요. 얘는 첫 항이 양수야 음수야? 이것부터 물을까? 공차는 양수야 음수야? 공차 음수겠지. 그럼 첫 항은? 첫 항은 양수겠지?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점점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반대로 얘가 이렇게 잡혔을 때 상황에 대해서 n인데 이거는 공차가 양수. 그치? 그 다음에 첫 항은 음수.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거는 문제로 거의 나올 일이 없겠지? 이렇게 된 상황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된 상황은 어차피 이거나 이거는 그냥 어떤 경향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문제가 나올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풀지 않으면 특히 그래프에 뭐냐면은 이 대칭성이거든? 대칭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문제를 수식으로 돌파할 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 그러니까는 이걸 감안해서 53쪽에 있는 채화하기 한번 해보고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갈게. 53쪽에 채화하기 잠깐만 한번 점검해봐. 하고 적용하러 넘어갈 테니까. 평정이 이거 책이 4권인데 이거 지금 두 번째 권이었잖아. 그치? 그 세 번째 수투 이제 오고 있어. 오고 있으니까 신나는 표정이네. 요거 수열 마무리 짓고 수투하고 수원 지수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기로 이제 하자. 평정 얘기들. 그냥 다 같은 컨셉이야. 같은 컨셉인데 아직 단원이 수투는 미분계수의 정의까지밖에 안 했거든? 미분계수밖에 안 했으니까 도함수의 활용이랑 적분 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1은 삼각함수, 지수로감수 다 남았잖아. 여기 거의 수열밖에 없어 여기. 아까 이거 예제 3번 얘기 안 했네? 이거 할 수 있겠지 이거? 예제 3번? X 괜찮아 이거? 다들 잘 그렸어?
예제 3번도 잘 됐어. 21분 아직 안 됐어. 됐어? 어? 됐어. 예제 3번에서 의도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A5의 부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 S5에서 S4를 이렇게 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양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파악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리고 사실은 이게 뒤에서 바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평균 변화율이래. 평균 변화율. 왜냐면은 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사항이 여기 있고 5항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A5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어차피 이웃한 항이라면 무조건 델타 X가 1이거든. 1인 거니까 여기 이 차이가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곧 이 공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A4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A4 값 구하라고 하면은 이 S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쓰고 그 다음에 12 지나가네. n 빼기 12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an으로 바꿔서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다. 맞지? 여기 56쪽에 있는 건 좀 전에 했던 얘기야. 56쪽에 있는 건 좀 전에 했던 얘기. 거기 뭐 네 번째 줄쯤에 이웃한 위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AN과 같다. 그 부분에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웃한 위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AN과 같다. 요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만 좀 건드려주고 가면 되겠다. 그치? 근데 아까 해보니까 적용하기 문제를 좀 잘 못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21번, 22번 한번 잠깐 접근해봐. 21번, 22번, 23번까지도.
파스 붙여보려고 일단 뭐가 아픈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 23번은 우리 겨울방학 때 풀었던 문제야.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23번은. 22번은 괜찮아? 22번 안 된 사람들은 요거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게 SN은 3과 4에서 최대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잡아보면 3, 4를 이렇게 지나가게끔 만들어서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지. 여기 7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첫 번째로 해야 할 생각은 SN에 대해서 지금 상호 잘 하긴 했는데 식을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거를 그냥 A 곱하기 N 곱하기 N-7로 이렇게 그냥 바로 볼 수 있겠지.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M 곱하기 S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라고 한 거니까 이거 이제 둘이 곱해서 음수인 상황은 M 값이 뭐밖에 안 된다? 6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렇게 간다 하면은 M은 6일 때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정이 됐고 나머지는 문제에서 여기 그냥 대입하면 돼. S6 곱하기 S8은 마이너스 10이다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A 값이 나오면서 답이 나오겠지. 그죠? 그렇게 갔으면 됐겠다. 이렇게 괜찮지? 응. 기출 됐어? 해야 돼? 응. 일단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세 개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보면은 60쪽으로 가보자. 60쪽에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의 연결이라고 돼 있는데 뭐 별다른 연결이 아니라 그냥 중앙의 관점을 생각해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의 관점을 생각해봐라. 근데 그게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 각각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한 게 16쪽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60쪽에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앙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거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중앙의 관점 생각할 수 있지. B1, B2, B3 곱한 게 B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관점 생각해보라 한 거고, 여기 기하평균에 대한 얘기는 전체 B1 곱하기 B10에 루트 씌우고 나서 얘 10승해버리면은 그거는 전체 곱한 거랑 똑같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 그치? 가볍게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는 그냥 체화기 있는 문제 바로 풀어도 될 것 같아. 그 61쪽에 있는 문제랑, 그 다음에
63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적용해봐. 뭐 그냥 쉬운 거 같고 평범한 거 같은데 또 왜 안 풀리지? 약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소민이 잘 따라오고 있어. 여기 얘랑 얘는 응. 둘 다 기압 평균이고 응. 부하는 얘는 그냥 기압 평균이란 거야. 아, 여기 전체를 다 곱해서 n제곱권 씌워버린 거야. 네. 근데 그냥 제일 간단한 건 산술기압 평균 알고 있잖아. 네. 거기 두 개 곱해져서 여기 n에 2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루트인 거니까. 네. 네. 이게 세 개면 세제곱권인 거고. 네. 왜냐면 세 개를 곱한 세제곱권을 세 번 곱하면 그 안에 있는 애가 튀어나오잖아.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왜? 이거는 이제 두 개니까. 두 개 이렇게 곱한 거에 10개. 루트를 씌운 거면은 네. 이 곱들의 평균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더 쉽게 생각하면 1, 2, 4, 8, 16 정도 써놓고 네. 보면 1 곱하기 16이랑 2 곱하기 8이랑 같잖아. 네. 거기다 이제 루트 씌우고 나서 네. 항의 개수만큼 곱하면은 제곱. 전체의 곱이 된다는 의미지. 재서 좀 잘 안 되는 거 없어. 13 나왔어? 이제 예제 2번 잘 안 되면 이렇게 점검해 보면 되겠지? 예제 2번은 1과 10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는다 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1 곱하기 100을 하고 루트를 씌우면 이 수열의 등비 수열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항이 지금 몇 개야? n 플러스 2개란 말이야. n 플러스 2개인 거니까 여기다 n 플러스 2승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n 플러스 2승을 하고 나면은 이 값이 이제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데 10에 21승이라고 했다. 그치? 그럼 이거 계산 쉽게 되지? 그냥 n 값은 19가 된다. 바로 쓸 수 있지. 그치? 이 예제 3번도 잘 풀긴 했을 건데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라고 문제를 내고 있는 거거든. A2 곱하기 A6이 16이고 A3 플러스 A5가 10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뭐 A4의 제곱하고
얘를 뭐 R분의 A4 A4가 폭이 R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관점도 한번 생각해보자를 하는 거냐면은 얘를 요렇게 2 곱하기 6이랑 3 곱하기 5가 똑같은 거라고. 3항 곱하기 5항이.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3항 곱하기 5항의 관점으로 요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제 알아놓고 가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A3, A3, A5, A5이 똑같아진 거니까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0의 이제 두 근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게 해서 28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접근을 해줘도 되겠지. 그치? 그 25번 문제 보면서 고민하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일단 가조건과 나조건을 그냥 우선 해석을 해놓는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봐. 근데 그 나조건 보면은 AP랑 AP 플러스 2 사이가 두 개의 항 차이인 건데 지금 바로 그럼 공비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 그치? 그걸 써놓고 시작을 해야지. 아니, 끝날 때 됐어. 공비 3이라고 하는 거 바로 보여? 그치? 그 적용해서 푸는 문제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나조건에서 AP는 3분의 1이고 AP 플러스는 3이면 그 중간에 있는 AP 플러스 1이 있지. 걔의 제곱은 1인 거야, 그냥. 3분의 1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인 거니까 AP 플러스 1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 그치? 근데 공비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렇게 방향 잡아서 풀려고 연습해봐. 다 아는 실전 개념인 것 같아도 막상 적용하기 문제 정도 가면은 이제 못 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꼼꼼하게 복습해보고 테스트 보면서 계속 반복할게. 극한 연속 이제 테스트 많이 봤는데 좀 익숙해졌어? 극한 연속은 좀 안 틀릴 자신 있어? 수투에서? 있다고? 도현이 있어? 우리 반에 엔티켓 지금 그 식표대로 다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시작 안 한 친구도 있더라고. 난 누군지 알고 있어. 그래. 오 하면서 감탄하지 말고 빨리 따라와. 이제 공부 시간 많이 확보했으니까 골고루 다 챙겨가야 돼. 그 식표의 다음에는 27모의사 같은 실무 넣어 놓을 테니까 그 좀 밀린 거 좀 꼭 좀 쭉 따라와 보기로 하자. 그거보다 쉬운 모의고사 별로 없어. 그래서 일단 27 모의고사는 좀 정리가 돼야 돼. 지금 강대 X나 서킷 X 풀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너무 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일부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모래주머니 효과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자. 목요일에 숙제 좀 열심히 해와. 급식표에 도장 좀 찍어보자 우리. 고양이 항상 갖고 다니고. 고생했어.